그래서 이 세 기둥의 앞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화개살 앞에는 어차피 육개살이에요. 자, 여기에 양띠가 있다면은 여기가 미라고 해놓으면은 뭐예요? 육개살이 오가 되는 거죠. 왜? 자축인묘진사 오미, 오미니까. 그쵸? 근데 소니까 뭐예요? 해자축이잖아. 그러면 자에서 육개살이 되는 거죠. 해자축이니까. 자에서 육개살이죠. 그러면 축 다음에 뭐예요? 인묘진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 인이 겁살이란 말이에요. 그쵸? 축 다음에 인묘진이니까 우리는 자축 인묘진사 오미 신유술해, 자축 인묘진사 오미 신유술해. 그러니까 축 다음에 당연히 인이 나오겠죠. 요 포인트, 그러니까 육개살과 화개살과 겁살, 여기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 짓살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 있죠? 천살. 누가 천살이에요? 인묘진. 그쵸? 1년 전이 진이니까. 그 다음에 4 다음이 5죠. 그러니까 여긴 뭐야? 연살. 천살과 짓살과 연살이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네요. 이 연결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짓살이 뭐냐, 천살이 뭐냐, 이런 거를 외운다고 해서 이 12신살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12신살이라는 것은 짓살과 장성살과 화개살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니까. 근데 그 짓살이 정말 멋있는 짓살이 되기 위해서 언제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멋있는 짓살이 어떻게 실력 발휘가 돼야 되는지, 요 연결고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장성살이네요. 자, 장성살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죠. 마지막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죠. 진짜 자신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1년 전이 뭐예요? 망신살이잖아요. 망신살을 제대로 보내야지 장성살이 되는구나. 이것을 순서도에서 눈치를 채셔야 돼. 그냥 망신살 따로, 장성살 따로, 올해는 망신살이래, 올해는 장성살이래. 이런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12신사를 공부하면 12신사를 멋있게 쓸 수가 없어요. 왜 장성살 1년 전에 망신살을 배치해 놨는지. 그러면 이 망신살을 망신이란 단어하고 장성이란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망신살을 어떻게 보내면 진짜 장성이 되는 거예요. 제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보내면, 이 망신살에 잘못 보내면 장성살이 절대 장군의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데서 한 방에 떨어져서 더 큰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반한살이죠. 장성살 뒤에 1년 뒤에가 반한살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망신인데 뭐 바로 그냥 장군이 되고 제왕이 되고 뭐 말 위에 올라타고 뭐 1년만 더 기다리면 장성이 되는구나, 난 제왕이 되는구나. 이 장성살이 한 나라로 따지면 제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망신당했다 1년 기다리면 장성이 됐다가, 여기는 뭐 말 타고 뭐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좋다가 여기는 왜 또 육회살 뭐 모든 고통을 또 다 겪어? 말이 돼요? 여기도 뭐 천재지변을 겪다가 갑자기 뭐 짓살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과 요 세 개의 기둥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연결고리. 그런데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서는 단순히 여긴 육회살이고 여기는 화개살이고 여긴 겁살이래, 여기는 힘든 시기야, 여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래, 여기는 좀 무서운 거래, 이렇게 해서는 12신살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세 기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세 기둥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예요? 이 세 기둥의 앞뒤 신살의 중요성.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셔. 짓살, 장성살, 화개살이 기둥을 이루는데 그 앞뒤에 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살이 들어가 있어. 이때는 대단히
우리가 인생을 잘 계획해야 돼. 12신살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나는 공부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돼요. 자, 여기 소띠하고 뱀띠하고 닭띠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2020년에 쥐띠 해잖아요. 그러니까 6회살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2021년 소띠의 해에 화개살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축 이 그룹에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꼭지점에 와 있네요. 이 기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꼭지점 기둥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고리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회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화개살이 아름다운 예술의 경지, 노하우의 경지로 가는지 아니면은 뚜껑 속에 들어가서 기억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육체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언제 완전히 드러나요? 겁살 때 드러나죠. 화개살을 제대로 만들어낸 사람은 겁살 때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런 뜻이고, 내가 화개살의 시기를 제대로 못 보냈다면 겁살 때 완전히 겁탈당한다, 완전히 압도당한다, 완전히 주도권을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겁이라는 게 주도권을 잡느냐 잡히느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에 내가 망하느냐, 그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일어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겁살의 무시무시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나쁜 이야기만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겁살이라는 내용을. 이 연결고리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에다 겁살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겁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해살의 의미도 읽어보면은 뭐 나쁜 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해살이라는 에너지도 이 화개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에너지의 몸부림이구나. 사유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자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장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성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이 자라고 하는 에너지 단계에서 가장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육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이 가장 이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갈이 돼서 죽는 줄 알았더니, 고갈이 돼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이라는 에너지로 완전히 발효가 돼서 진흙이 되듯이. 그러니까 과일 열매, 닭유자를 과일 열매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과일 열매가 완전히 진흙이 되면 과일의 색깔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이건 완전히 흙이라 그냥 완전히 곤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과일이라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과일에 있는 영양 성분하고 이 진흙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진흙처럼 그 검고 칙칙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가장 아름다운 성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띠란 말이에요. 축의 에너지. 거기에 모든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저것을 임묘진이라고 하는 시기에 제대로 빨아 올리면 가장 완벽한 나무가 되죠. 그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꽃이 펴서, 꽃이 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나무는 영양분이 가장 완벽한 상태야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다시 열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축이 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어디예요? 여기 자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육해살이란 말이에요. 육해살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어떻게 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 금 상태에서 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어요? 과일에서 싹이 나면 좋겠어요? 과일에서 나뭇가지가 나오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축이라는 걸 거쳐야지 영양분이 제대로 빨아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이 되기 전에 뭐를 거쳐야 돼요? 자를 거쳐야 돼요. 이 자의 과정을 거쳐야지 진정한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 씨앗에서, 완벽한 씨앗에서 나온 싹이야말로 나중에 꽃이 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색즉시공에서 공의 시대, 공의 시기예요, 공.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색. 그 색을 결실화했을 때 완벽한 결실이 되는 거죠. 그 완벽한 결실은 영양분도 풍부하고 색깔도 풍부하겠죠. 요즘에 그 당도만 높인 과일하고는 다른 거죠. 예전에 진짜 자연에서 완벽한 열매들은 모든 영양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기둥과 그 세 기둥을 연결하는 앞뒤에 이 신살, 이 신살을 배치해 놓은 이 중요한 의미. 나는 12신살을 공부할 때 짓살이 뭐다, 년살이 뭐다, 이런 거 외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육해살이 뭐다? 육해살 읽어보니까 너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왜 그 안 좋은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그 안 좋은 시기를 겪어서 도대체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자 그러한 고통이 생긴 건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시면,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힘든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된단 말이에요. 진흙이나 갯벌처럼. 그래야지 나중에 황토대추가 나오는 거 아니야. 황토가 좋아야지 황토대추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 황토대추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늙은 호박, 가을에 완성되는 그 곡식들 있잖아요. 열매들 있잖아요. 얼마나 영양분이 풍부해요. 자,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세 기둥, 그 다음에 그 세 기둥의 앞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겁살이 뭐냐, 잿살이 뭐냐, 이런 거는 정말 제일 나중에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이 내용에 헷갈려 갖고 또 이거를 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나는 육회살이 뭐래, 나는 육회살식이라 힘든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왜 그 에너지가 중요하고, 이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못 보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결고리까지 삐그덕거리고, 만약에 크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12년 전체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것만 좀 느끼시면 돼요.